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리뷰부터 해볼게요, 매니저님. 바로 주인공이 기아인데요. 기아의 2차 목표가 1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면서 근처까지 왔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기아 요즘에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에 대한 이런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밸류업 쪽 이 프로그램 관련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 업종이면서 또 실적이 찍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이 됐었고 이제 익절가를 이제 11만 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3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굳이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만 원 돌파 나와준다면은 저는 14만 원 정도까지도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익절 라인은 조금은 추후에 좀 변화를 좀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11만 원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혹시나 이제 12만 원 정도도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머지 비중 정도는 그 나머지 익절 라인대를 한 11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 리뷰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이번 주 저죠. 어땠나요? 네, 저 오늘 이제 흐름은요. 오늘 시장은 이제 업황만 좋다면 갈 종목은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밤 여러분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제 아침에 미국장 전일 미국장을 보시면서 이제 오늘 좀 쉬어가겠구나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사실 일부 종목들 때문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이 나온 거지 사실 시장을 크게 그렸을 때는 뭔가 이 시장 리스크 또는 시장의 악재성 이슈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부각이 됐다면은 사실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은 결국에는 저는 이 미국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낙폭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결국엔 다 중국발 이슈 어떻게 보면 개별 악재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시장 악재는 아니다 이런 좀 안도감이 좀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실적이 1분기가 흑자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1월 달에 그 관련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갔었어야 되는 반도체 종목들이나 AI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미국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그동안 가지 못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 미국 반도체,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하고의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 장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방산 쪽 결국에는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나 정부의 이 정책적인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는 방산,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인 자동차 이쪽이 오늘 좀 시장의 상승을 또 주도했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외국인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밸류업을 업고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신한지주가 첫 번째 랭크가 됐고요. 우주와 방산의 결정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하나시스템이 또 외국인의 시선을 받아줬고요. LIG 넥스원은 수출 확대에 이어서 증권가 호평까지 더해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현대차와 함께 외국인의 시선을 듬뿍 받고 있는 기아가 네 번째 랭크됐습니다. 이제는 AI 열풍이 로봇주까지 번지는 걸까요? 마지막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인 인성정보가 첫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아리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룩스 외국인의 시선을 받아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외국인의 시선을 보내줬고요. CIS는 또한 배터리 장비 관련주로 외국인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오늘 장중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달에 AACR을 앞두고 초록을 발표했고요. 오늘 바이오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은 레고캠바이오를 선택해줬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외국인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외국인들의 오늘 수급의 특징은 방산주와 금융주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담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방산 쪽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좋은 교포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수은법 관련된 개정안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중동의 주요 인사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을 방문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또 기대감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최근에 그 슈퍼 화요일이었죠.
지난밤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 이 정세 쪽 관련된 이슈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위비에 대한 요구나, 그리고 유럽에 대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다소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각 유럽 국가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방산 쪽, 이 방위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스웨덴이 이제 나토를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기업 국가들에 대한 이런 방산 쪽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방산 업종은 구조적인 상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쪽 관련된 대표적인 또 소위 업종이기 때문에, 또 이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수의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수의 업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하나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그동안 이제 많이 강했던 뭐 빅테크 기업들, 사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이나 이 코스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요 기술적 저항 구간대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겠지만 지수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반도체 종목들이나 기술주 성장주들이 꺾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당분간은 좀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은 저는 이 방산 쪽이나 이 우주항공 쪽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KF21 양산에 관련된 이 수혜, 그리고 이제 위성 사업 쪽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10% 이상 또 증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의 이 과도한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빅테크와 연계되는 이런 산업보다는 이제 조금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갈 수 있는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 시스템을 외국인들의 시선주로 뽑아봤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하나 시스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에 이어서 기관까지 신한지주를 선택해줬습니다. 밸류업과 함께 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두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오늘 추가 상승까지 나와줬고 기관이 선택해줬습니다. DB가 네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K카는 기관이 계속해서 눈길을 보내고 있고 오늘 장중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오늘 가장 뜨거웠던 바이오, 그중에서 기관은 GI 이노베이션을 선택해줬고요. JNTC가 두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신사업을 기대하고 있고요. 세 번째에 있는 JMT는 숨겨진 애플의 OLED 수혜주라는 평가까지 받아줬고 기관이 선택해줬습니다. 또한 화장품 플랫폼 관련주로 본네가 네 번째 있고요. 재룡전기 오늘 장중에 52주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북미 변압기가 부족해서 앞으로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기관이 선택을 해줬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종목 중에서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수급 특징은 코스닥은 시장에서는 기관들 아직까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최근에 그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자금들의 수급 추이를 보시면은 정말로 거의 매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때는 우선은 코스닥 시장의 특징, 기관들의 특징이라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뭐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업황이 좋거나 뭐 아니면은 개별 이슈 단에서는 충분히 또 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바라봤었을 때 뭐 사모펀드 자금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금융 투자보다는 투신이나 연기금 쪽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쪽 종목들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 이어서 선택해 주시죠. JNTC입니다. JNTC는 제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그 탑픽 주죠. 어떻게 보면 시선주로서 제가 선택을 했던 종목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얼마죠? 14,500원이었나요? 14,500원이었나? 아무튼 네, 1차 14,500 목표가 원이요.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은 1차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통과를 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화권 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화권 핸드폰 기업의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1분기에 이제 신제품에 대한 출시 기대감과 그리고 추후에 이제 분기별로 이 중화권 고객사가 계속해서 신제품을 공개를 하게 된다면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2분기에는 뭐 IT용 커버 글라스 쪽과 양산과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하고요. 뭐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본다면은 이제 좀 뚫어줘야 되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잠시 뒤에는 2차 목표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JNTC를 선택해 줬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한화시스템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JNTC와 한화시스템 둘 중에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하나시스템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이 상승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JNT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2차 목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말씀드릴게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전고점 부근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뭐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이제 한 15,000원, 14,500원에서 한 15,000 정도가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저항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요것만 돌파 나와 준다면은 우선은 나머지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비중은 좀 수익을 챙겨 두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한 16,000원 정도까지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되 익절 라인 때는 13,500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시스템에 대한 이런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1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JNTC의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의 최종 선택은 한화시스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또 매니저님이 평일 오전, 오후 8시에 하루 2번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매일 오전 8시 그리고 매일 오후 8시 하루에 2번 공개 방송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도 들지만 뭐 아침에는 이제 그날의 시장의 이슈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오후에 저녁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또는 그날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미코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TC 본딩 쪽 관련해서 이제 펄스 히터 쪽 국산화와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좀 올라올 수는 있다. 대신에 이제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보다는 소량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전에 이제 세방전지 하이브리드 부품 쪽,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코리아 FT도 워낙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만 이 세방전지도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요. 이 시장에서 부각받기 전에 또는 부각을 받았다가 눌려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내일 저녁 8시에 또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저녁 8시에도 다시 한번 또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